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찍어드릴 내용은 시장에 대한 분석보다는 교육 영상이에요. 차트 분석,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죠. 기술적 분석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차트를 분석을 합니다. 차트 형태를 보는 것도 있고, 캔들의 모양, 그러니까 캔들이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죠. 이 모양을 보고 하는 분석도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한 분석도 있고 다양한 기술적 분석들이 있는데, 이 기술적 분석들이 어느 시장에나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락장일 때는 이런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고, 상승장일 땐 이런 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장세에 맞춰서 분석하는 방식도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시장이 어떤 상황이죠? 올라갈 때는 막 미끼 테마들이 무섭게 올라가고요. 또 빠질 때는 또 아래로 확확 빠져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되게 큰 시장이죠. 위아래로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상승 추세 무섭게 밟고 떨어지면 또 무섭게 떨어지는, 이런 시장에서 가장 써먹기 괜찮은 게, 제 영상을 보시고 리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반의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아마 며칠 전 영상에서, 종목 상담 영상에서 제가 대유 AP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일 거예요. 13,000원일 때. 일단 절반의 법칙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절반, 즉 쉽게 말해서 주가는 원래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치면 이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만큼은 빠져요. 그리고 이 절반을 지지하면 또 이 절반만큼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절반을 돌파하면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차트 패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절반이 올라가고 이렇게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그럼 무조건 절반만큼은 빠져요. 그리고 이 절반을 지지 못하게 되면 급격한 상승폭이 시작했던 지점까지 낙폭을 보여줍니다. 여기를 지지하면 이 하락폭의 절반만큼 상승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른 것만큼의 절반만큼 빠질 거고요. 떨어진 만큼의 절반만큼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만 기억하세요. 자, 그때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게 대유 AP였어요. 대유 AP는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절반만큼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반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 급격한 하락폭의 절반만큼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반에서 지지를 하면 전고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아주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현 시장에 이게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는 가시나요? 메모장으로 좀 써드려야 되나? 1. 자, 이게 붙어요. 급격한이에요. 상승폭의 하락. 반대로 급격한 하락폭의 절반만큼은 상승. 그러니까 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는 건 여기서 반토막 날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이탈하면 손절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설프게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손절가를 이탈했는데 들고 있으면 상승폭의 절반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따라서 대유 AP는 아마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절반만큼 빠지고 하락폭의 절반만큼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서 1, 2거래일 정도 지지를 해주면 다시 재상승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7% 상승이 나왔어요. 이거 영상은 제가 월요일인가? 일요일날 찍어드린 것 같으니까 그때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오늘은 교육함과 동시에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인지 디스플레이. 얘도 급격한 상승폭이죠.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얘는 2600선까지는 다시 회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면 다시 일로 갈 거예요. 1876원. 근데 뭐 간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확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뭐 지지선도 있을 거고 여기서 약반등 나올 거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현 시장에서 좀 잘 맞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일 봤는데 여기를 이탈 안 하고 횡보한다. 그러면은 잡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 낙폭의 절반인 2,600원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스터 블루. 이런 거는 갭하고도 연결되죠.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그쵸? 좀 그림이 절반이 아닌 것 같네요. 절반.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 얘는 여기서부터 빠졌기 때문에 8,000선까지는 이 정도가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진짜 어렵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잘 몰라도 차트 형태 이런 건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급격한 상승이 시작됐나요?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봐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절반으로 그어요.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절반 위로 올라가면 또 이거의 절반만큼은 상승해 주겠구나. 근데 여기서 안착을 못하면 밑으로 빠지겠구나. 되게 간단한 분석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수에서도 잘 맞고 종목에서도 잘 맞아요. 그리고 제 리딩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까지 존재를 했죠. 갭자리를 메꾸는 시점이 상승폭의 절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갭 있는 종목을 투자할 때는 이거는 아껴놨다. 나중에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심 종목 담아두세요. 일단은 대UAP 추가 상승 여력 일단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구간 넘어갔으니까 대UAP 빼고요. 인지 디스플레이, 미스터 블루 이 두 가지를 예로 들어 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 관심 종목 넣어두고 정말 그런 식으로 움직이나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하듯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캐몬 같은 종목도 있겠죠. 캐몬도 현재 절반 정도 낙폭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얘도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는 건 1850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10%죠. 자, 근데 단순히 이렇게 차트 형태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사실 지금 제가 일봉만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1단계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얘가 여기를 지지를 하면 1800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오겠네 라고 차트 형태로서 먼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평선을 보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제 교육해드렸나요? 이동평균선 교육을 해드렸는데, 자, 현재 얘는 481선 저항선은 이탈했지만 241선 저항선이 지켜주고 있네요. 그 자리가 절반 자리예요. 그럼 얘가 지지선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위로 치고 올라갈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들어가서 이거 이탈하면 자른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봉상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주봉상으로 봐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노란색 60일선과 120일선. 지금 여기가 지지선 작용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아직 주봉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봉은 금요일 날 끝나죠.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 빼줬지만 목요일, 금요일 이용해서 이 위로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봉, 주봉, 또 분봉도 볼까요? 분봉에서 60분봉상으로는 살짝 이탈했어요. 그런데 1600원 정도? 1600원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네요. 60분봉상으로는 이탈했는데 그렇게 크게 이탈한 건 아니죠. 뭐 겁주는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들만 또 체크를 하는 거죠. 이때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네. 그리고 이때도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러면 한 번 더,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이만큼 빼줬다는 건 한 번 더 재차 상승폭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까지 섞어서. 120분봉 차트. 아까 말한 그쵸? 1680선 그 정도 선까지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대신 얘는 깨지면 1620원, 1600원까지 깨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1600원까지 보기에는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봐야 되는 건데, 사실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봐도 되긴 해요. 근데 약간 제 스타일은 손절가를 좀 크게 가져가는 걸 싫어해서, 만약에 제가 캐몬을 들어간다면 저는 손절가는 아주 짧게 166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분석할 때 지금 제가 한 거는 단순하죠. 절반의 법칙으로 대략적인 구간을 파악을 했고요. 이동평균선으로 지지선을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봐서 어디에 매물대가 많은지 확인을 했죠. 딱 세 가지 분석밖에 안 해도 이 종목이 괜찮구나 안 좋겠구나 라는 판단은 어느 정도는 쓰실 거예요.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뭐 S자 패턴, 뭐 V자 패턴,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보면은 V자인지 보이죠. 근데 뭐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V자 패턴으로 갈지 뭐 W자 패턴으로 갈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애매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거니까, 대신에 이 전제 조건은 꼭 기억하세요. 급격한 상승폭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꽉 찬 거 없나요? 자, 그럼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도 절반의 법칙 왜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것도 보면 똑같아요. 급격했던 상승폭의 절반만큼은 하락을 해주는데요. 이 하락을 여기 절반에서 지지를 못하니까 상승이 시작됐던 지점까지 밀린 거예요. 이렇게 구간별로 다 쪼개서 볼 수 있어요. 차트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알아야겠죠. DUAP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때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까지 안 팔진 않았겠지만 이때 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꼭대기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중간에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었네요. 그리고 빠지면 손절하기 바쁜 거죠. 본전에라도 털고 나오는 거고, 이 고점에 있는 사람은 추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추매해서 좀 나가자. 이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인 대부분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차트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1, 2% 빠진다고 추매 안 해요. 내가 생각했던 구간까지 기다리죠. 애초에 거기까지 손실폭을 키우지도 않았겠지만, 보통은 개인들이 항상 많이 추매를 하고 혹은 익절을 하는 구간이 절반 구간이라는 거예요. 차트에서. 이때 샀던 사람들은 이때까지 가서 못 팔았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빠지면 여기서 팔아요, 그냥.
그리고 그 물량이 나오는 거를 이 고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 절반에서 횡보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위에서 산 사람들, 아래에서 산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하면서 이 절반에서 횡보 구간을 거치는데, 여기서 위에서 산 사람들의 매수세가 더 세면 그때부터 위로 치고 가는 거고요. 밑에서 파는 사람들 매도세가 더 세면 그 상승했던 초입부까지 쭉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순히 이런 건 종목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수에도 들어가죠. 지수에도 이렇게 급격한 낙폭을, 코스피 급격한 낙폭을 보여준 절반선까지는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낙폭이 심해도 겁먹을 게 없는 게, 오히려 낙폭이 심한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계단식 하락보다는 차라리 한 번에 큰 낙폭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게, 계단식 하락은 반등 구간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급격한 하락이 나오고 살짝 반등을 해주면 그때 추매하면 돼요. 어차피 절반까지는 회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계단식 우하향은 진짜 끝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야금야금 빠지는 것보다는 지수가 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확확 떨어지는 게 추매에서 탈출하거나 익절하기에 더 좋다는 거죠. 이렇게 코스피 낙폭이 빠르게 떨어지면 절반까지는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급격한 낙폭의 절반만큼은 상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절반을 안착했으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을 텐데, 이 절반 부근에 뭐가 있죠? 121선 저항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쉽게 뚫지 못한 거예요. 이 절반 위로 쉽게 못 올라간 겁니다. 자, 절반의 법칙과 이동평균선을 섞으면 좀 더 좋은 분석이 되죠. 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또 급락을 보여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또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만큼은 상승을 한 거예요. 이 낙폭의 절반만큼. 이 낙폭의 절반만큼 상승을 했죠. 그게 2100선이었어요. 그런데 2100선에 또 뭐 있죠? 저항선 있죠. 그리고 밑에 갭자리까지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위로 치고 갈 확률이 높았을까요? 아니면은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았을까요? 아래로 빠질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지수 이렇게 요 며칠 상승했을 때도 어차피 코스피는 2070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갭자리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절반의 법칙만 알아도 지수의 흐름을 보는 것, 그리고 종목을, 구간을 보는 법, 이런 것들이 눈에 좀 확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 절반의 법칙은 사실 그냥 평이한 장세에서는 그닥 좋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미스터 블루나 급격한 상승폭을 보여주는 미스터 블루나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에서는 정말 잘 활용되는 그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